안녕하세요. 저는 감각통합에 대한 발달과 적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놀이치료 전공 이나현이라고 합니다. 어,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감각통합 이론, 그리고 감각통합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감각통합 평가 도구와 및 치료 도구, 그리고 치료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각통합이란, 어, 감각통합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감각통합에 대한 그런 문구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치료사들의 많이 책에도 나와져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누에 오르려고 합니다. 카누 안으로 발을 내려딛고 안으로 들어가자 카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당신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몸을 조정하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의자 가운데 부분에 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감각통합입니다. 방금 이렇게 나온 내용이 모두 다 감각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통합은 저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와 환경에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이런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고 이 정보는 처리되고 조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면서 특별한 상황에 환경적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감각통합 이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진 에어스라고 하는 작업치료사에게서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요. 진 에어스는 신체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을 조직화하여 자신이 속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뇌의 신경학적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스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감각통합 이론은 학습, 행동과 환경, 신체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에어스는 신경학적 손상과 뚜렷한 원인이 없어도 감각 통합만으로도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감각 정보는 뇌의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에 충분한 감각 자극이 아동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뇌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아동의 발달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감각통합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용어를 이제 진 에어스라는 분이 제시하였는데요. 적응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각통합을 뇌 신경학적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능적 행동과 연관된 신경학적 처리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적응 반응이란 용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적응 반응은 저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감각 정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고 의미 있고 유용한 감각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통합하여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적응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감각 통합을 이제 하다 보면은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경학적 과정, 처리 과정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최종되어져 있는 산물인 적응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듣고 있는 청각, 냄새를 맡는 후각,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내장에 대한 내장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수용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종합치료는 촉각과 전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을 세 가지를 가장 중심으로 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감각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전정 감각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고 고유수용성 감각도 약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 감각은 움직임의 중력과 머리 위치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정 감각을 통해서 중력을 느끼고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수평과 수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동하거나 할 때에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에어스는 전성기를 다른 모든 감각의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정 감각은 각성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흥분하고 그리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정 감각은 저희가 각성이라고 한다면 영향을 어떻게 미쳐준다고 설명을 한다면은 놀이기구 타면은 굉장히
흥분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성이 과각성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스스로가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니면 움직이면서 굉장히 과각성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차분한 상태가 되면은 저각성으로 떨어져서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동 감각은 또한 청각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서 언어 지연인 아동들이 신체적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더 많은 소리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스는 이것이 청각계와 전동계의 연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이 있는 친구들이 언어 치료를 할 때 감각통합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이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수용적 감각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고유수용적 감각은 관절과 근육에서 감지된 몸의 위치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체 부분에 대한 위치, 신체 간의 상호관계와 다른 사람과 물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노트북으로 키보드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이제 칠 때에도 저희 몸은 조절하고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교류 감각계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신체 조직을 형성하여서 신체 조직을 참조하고 우리 활동의 몸의 시작과 끝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크게 펼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작은 물건을 잡을 때에는 손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운동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습 피라미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보이면은 아래에서 나와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산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감각통합의 과정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하여서 감각이 결국에는 통합이 되어야지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신체 지각에서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집중력, 조직력, 자아조절, 학습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통합이 필요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벽에도 막 부딪히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보이면은 물건을 찾을 수는 있는데 가방 속에 손으로만 넣어서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도 잘 넘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절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감각 해석에도 영향을 미쳐 공격적인 감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친근하거나 좋은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감각통합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조절장애와 실행장애로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처리장애에서도 대부분 조절장애, 구별장애, 그리고 감각 기반에 의한 운동장애로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 평가 도구로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SP2 그리고 DDST 그리고 베일리 검사 그리고 DTVP와 같은 시각 검사들을 감각통합 치료실에서 평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각 평가에 대한 평가 도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센서리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 질문 면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아, 유아, 그리고 아동에게서도 이제 보일 수 있는 이 센서리 프로파일은요. 항상, 자주, 종종, 가끔, 전혀라는 그런 보호자 질문 형태로서 체킹을 해가지고 질문에 맞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또래보다 많음, 또래보다 적음으로써 이 결과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SP2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처리 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MBTI 많이 하시잖아요. MBTI와 같은 부분처럼 저희들은 모두 감각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가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 방관, 그리고 투구자, 그리고 민감 감지자, 그리고 회피자로서 4개의 감각처리 틀로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로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 감각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성인 SP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민감자와 회피자로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한 편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감각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한 카페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나 아니면은 마트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극 처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벽 앞에다가 이제 배치하여서 자극들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각 처리에 대한 틀을 알게 되면은 아동을 이해하는 것들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들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각통합치료실은 굉장히 다양한 대근육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네, 매트, 볼풀, 트럼폴린, 그리고 원통, 능목, 그네와 같은 미끄럼틀과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키즈카페와 같은 모습들이 연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스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네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스윙이 있습니다. 글라이더 스윙처럼 네모나 스윙도 있고요. 볼스터 스윙, 그리고 플렉션 디스크 스윙, 그리고 플랫폼 스윙도 있고요. 허드 스윙과 같이 이제 해먹처럼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스윙도 있고, 그물로 되어져 있는 스윙, 그리고 문 스윙, 그리고 튜브 스윙과 같은 다양한 스윙에 대한 종류들도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19년생이고 만 5세 7개월입니다. 현재는 만 4세 때 일회를 하였고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이 저조하고 각성 조절에 대한 어려움으로 굉장히 자주 울고, 그리고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져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지수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감각통합 치료를 권하여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ASD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인지적인 수준이 낮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평가했던 것들로는 SP 같은 경우에서는 청각 처리, 몸위치 처리 영역에서 또래보다 많음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 모든 영역에서는 또래보다 매우 많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다양한 감각들을 제공하고 뇌근육 순환 운동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각성을 조절하면서 이제 능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간단한 놀이나 아니면 지휘수행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치료사나 아니면 외부 환경이 주는 자극을 적절히 해석하여서 불편한 자극이 아니라 타인이 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각들로 인해서 상호작용적인 반응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성 조절이나 행동, 감정 조절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외부 자극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서 반응을 모방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울거나 수면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도 카드나 아니면 시각적인 변별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단서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한다거나 모델링이 필요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치료적인 사례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레퍼런스로는 이런 다양한 책들을 참고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